햇볕은 온 땅에 두루 영향을 미칩니다. 이보다 더 공평할 수도 없지요. 만남 있고 사건 있는 중요한 계기가 이런 영향이나 작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셋단자 685강입니다. 오늘은 미칠 담자를 중심으로 하는 4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미칠 담자입니다. 미칠 담자는 미치다는 뜻도 있고 이르다는 뜻도 있죠. 미치다는 것은 영향이나 작용이 대상에 가하여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미칠 담자는 덮으라자와 일찍조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덮으라자는 덮다는 뜻이 있고 일찍조자는 일찍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칠 담자는 일찍 덮으면 미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 시절에 겪은 경험은 삶에 두루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어렸을 때 겪은 경험들이 자기 일생을 두고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얼마든지 경험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 어떤 환경에 있었는가가 그의 삶을 좌우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칠 담자는 일찍 덮으면 미친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려서 겪은 경험은 삶에 두루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담은이 있습니다. 담은은 은혜를 널리 베풀다는 뜻이죠. 또는 임금이 베푸는 은혜를 담은이라 하기도 합니다. 또 담절이나 담경이라 할 때도 미칠 담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심자인 미칠 담자에 또 하나의 부수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셋단자입니다. 미칠 담자가 포함된 첫 번째 관련자는 못 담자입니다. 못 담자는 못을 의미하지요. 못이라는 것은 넓고 오목하게 편 땅에 물이 괴어 있는 곳이지요. 이 못 담자는 물수자와 미칠 담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물수자는 물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흐르는 물로 해석합니다. 미칠 담자는 미치다는 뜻도 있고 이르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못 담자는 물이 미치는 곳이 못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못은 흐르는 물이 이르러 마침내 멈추는 곳이라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흐르는 물이 절절절 흐르다가 마침내 미쳐서 멈추는 곳, 이곳이 바로 못입니다. 더 이상 흐르지 않고 멈추어 있는 이곳이 바로 못인 것이죠. 못담자는 물이 미치는 곳이 못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못은 흐르는 물이 이르러 마침내 멈추는 곳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서화담전이 있습니다. 서화담전은 고전 소설 중에 하나인 것이죠. 조선 왕조 초기의 도학자였던 서경덕에 관한 일화들을 소설화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전라남도 담양군이나 제주도 한라산에 있는 백록담에서도 못담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편안할 담자입니다. 편안할 담자는 편안하다는 뜻이 있죠. 편안하다는 것은 편하고 걱정이 없이 좋은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편안할 담자는 말씀원자와 미칠 담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말씀원자는 말씀입니다. 말이지요. 미칠 담자는 미치다는 뜻도 있고 이르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할 담자는 말씀이 미치면 편안하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필요한 말이 내 귀에 비쳐서 들리게 되면 편안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궁금했던 것이나 질문했던 답변을 듣고 나면 그때서야 편안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말을 했는데 질문을 했는데 대답해주지 않으면 세상 답답한 게 없습니다. 그보다 더 답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꼭 들어야 할 말이 있는데 그 말을 듣지 못하면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불편합니다. 그런 말씀이 내 귀에 비치면 편안하다는 게 편안할 담자입니다. 질문했던 답변을 듣고 나면 편안하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잠곡필담이 있습니다. 잠곡필담은 조선 중기 때 김육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이죠. 신비한 이야기나 풍문 등을 적어서 당시의 사회 실정을 알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또 담가나 민담이라 할 때도 편안할 담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칠 담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대자리 점자입니다. 대자리 점자는 대자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대자리라는 것은 가늘게 쪼갠 대나무로 엮어 만든 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자리 점자는 대죽자와 미칠 담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대죽자는 대나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칠 담자는 미치다는 뜻도 있고 이르다는 뜻도 있죠. 그래서 대자리 점자는 대나무가 미친 게 대자리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자리는 대나무가 나에게 다가와 미친 상황이라는 것이죠. 대자리는 대나무를 내가 직접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원래 대나무는 산에 있는 것인데 그 대나무가 나에게까지 미치는 그 상황이 대자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대나무가 나에게까지 미쳐서 이걸 깔고 앉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대나무가 나에게까지 왔다는 그런 뜻입니다. 대자리 점자는 대나무가 미친 게 대자리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자리는 대나무를 직접 내가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죽점이 있습니다. 죽점은 가늘게 쪼갠 대나무로 엮어 만든 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자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노점도 있습니다. 노점은 갈대를 엮어서 만든 자리입니다. 사자리라고도 말하는 것이죠. 네 번째 관련자는 빈대 담자입니다. 빈대 담자는 빈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빈대는 작은 곤충이죠. 고약한 냄새를 풍기며 집안에 살고 있습니다. 오래된 집에 빈대가 많이 있죠. 이 빈대 담자는 벌레 회자와 미칠 담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벌레 회자는 벌레를 말하는 것이고 미칠 담자는 미치다는 뜻도 있고 이르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빈대 담자는 벌레가 미친 게 빈대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빈대는 벌레 중에서 나에게 가장 가까이 접근하는 그런 벌레라는 것이죠. 빈대의 역사는 사람의 역사보다 더 길다고도 합니다. 생존력도 강하지만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이 와 있는 벌레가 빈대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오래된 집, 특히 나무로 만든 집에는 벌레가 많이 삽니다. 아주 집을 지켜주듯이 집안에 살고 있는 것이죠. 빈대 담자는 벌레가 미친 게 빈대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빈대는 벌레 중에서 나에게 가장 가까이 접근한 그런 벌레라는 것이죠. 오늘은 셋단자 685강으로서 미칠 담자를 중심으로 하는 4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